만약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텅 빈 도시들, 멈춰선 공장들, 그리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전력 시설들이 남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인공 조명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빛을 내며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시스템을 이해해 봅시다. 전 세계 전력의 약 80%가 화석 연료에서 나옵니다. 석탄 발전소가 38%, 천연가스가 23%, 석유가 4% 정도를 차지하죠. 화석 연료로 돌아가는 발전소들은 생각보다 빨리 멈춰설 것 같습니다.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태우는 발전소들은 계속해서 연료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건 사람들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트럭 운전사가 연료를 실어 나르고 작업자가 기계를 점검하고 관제실에서 누군가 모니터를 지켜봐야 하죠. 몇 시간만 지나도 연료 공급이 끊기면서 발전소들이 하나둘씩 가동을 멈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력망 자체가 매우 섬세한 균형 위에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전기 사용량과 생산량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이 균형이 1% 이상 깨지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몇 개 발전소가 멈추면 나머지 발전소들의 과도한 부담이 걸리게 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고장이 일어나면서 결국 전체 전력망이 며칠 안에 완전히 마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들은 여전히 전기를 쓰려고 하겠지만 공급할 전력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도시 조명은 이때 함께 꺼지게 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어떨까요? 전 세계 전력의 약 10%를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은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라늄 연료봉 하나에는 같은 크기 석탄 덩어리보다 무려 630만 배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연료 걱정 없이 몇 년이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원자로 전문가는 핵연료가 저출력 모드로 안정화되면 거의 무한정 가동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로 시설들은 안전을 위해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이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욱 엄격해진 안전 규정 때문입니다. 냉각수 온도가 설정값보다 5도만 올라가거나 전력망과의 연결이 끊어지거나 수백 개의 센서 중 하나에라도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원자로가 정지됩니다.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원자로는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멈춰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료는 충분하지만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안전장치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형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전력원들은 어떨까요? 외딴 섬이나 산간 지역에서 사용하는 디젤 발전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발전기들은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연료 탱크가 빌 때까지는 계속 돌아갈 수 있어요. 보통 병원이나 데이터 센터의 비상 발전기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연료를 비축해두고 일부 군사시설이나 연구기지는 몇 달치 연료를 저장하기도 합니다. 알래스카나 남극 같은 극지방의 연구기지들은 겨울철 6개월 동안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특히 많은 연료를 저장해둡니다. 이런 곳에 디젤 발전기는 연료만 충분하다면 몇 달에서 1년 정도는 무인으로도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열 발전소는 좀 더 흥미로운 경우입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의 지열 발전소 관리자들은 보통 6개월마다 기어박스 오일을 갈고 전기 모터들의 윤활유를 발라주는 정도의 관리만 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라 화석연료 걱정은 전혀 없죠. 지구 내 열은 사실상 무한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기계 부품들이 닳고 부식되면서 몇 년 안에는 멈춰설 것입니다. 풍력 발전기들은 꽤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 보니 처음부터 오랫동안 혼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거든요. 덴마크의 1950년대 말에 설치한 풍력 터빈은 관리를 전혀 받지 않고도 11년 동안 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효율은 점점 떨어졌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죠. 요즘 터빈들은 보통 3년 정도는 서비스 없이도 돌아가도록 만들어지고 잘 만든 것들은 수십 년도 버틸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의 해상 풍력은 염분 때문에 부식이 빠르지만 내륙의 풍력 발전기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하지만 풍력 발전기도 결국 전력망과 연결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만든 전기를 보낼 곳이 없으면 자동으로 회전을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일부 독립형 풍력 발전기는 계속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력 발전소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후버댐 같은 대형댐의 관리자는 사람이 모두 사라져도 시설이 자동으로 몇 년은 돌아갈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라 연료도 필요 없고요. 댐의 수문은 자동 시스템으로 조절되고 터빈도 물의 압력에 따라 자동으로 회전합니다. 하지만 결국 전력망이 끊어지면 만들어진 전기를 보낼 곳이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구가 막히거나 기계 부품이 고장나면서 멈춰설 것입니다. 그래도 수력발전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발전 방식 중 하나라서 다른 발전소들보다는 오래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소수력 발전소는 더욱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몇 년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명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배터리로 돌아가는 조명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배터리라도 결국 방전되거든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아도 1회 약 2대3 피는씩 자연 방전됩니다. 니켈 카드뮴 배터리는 더 빠르게 방전되어서 한 달에 10%씩 전력이 빠져나갑니다. 광고에서 아무리 오래 간다고 해도 보통 10년에서 20년이 한계입니다. 극지방의 추위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는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지만요. 수십 년 안에는 배터리로 돌아가는 모든 조명이 꺼지게 될 것입니다. 휴대폰, 노트북, 전기차, 심지어 시계까지도 모두 방전되어 멈춰서겠죠. 태양광 발전 시설들은 가장 유망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기상 관측소나 원격지 인프라들, 고속도로변 비상전화 박스들이 태양광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에는 보통 밤에 작동하는 표시등이나 경고등이 달려 있습니다. 항공기 충돌 방지를 위한 송전탑의 빨간불, 등대의 회전등, 라디오 중계탑의 신호등 같은 것들 말이에요. 태양광 패널은 일반적으로 25에서 30년의 보증 기간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패널 표면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지 않는다면 말이죠.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어서 자연스럽게 청소가 된다면 건조한 지역에 잘 만들어진 전자장치와 함께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50년에서 100년도 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효율은 떨어집니다. 처음엔 100%였던 효율이 20년 후에는 80% 정도로 줄어들고 50년 후에는 6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LED 조명은 특히 오래 지속됩니다. 배열 전구는 1000시간, 형광등은 800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LED는 5만 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켜둔다고 해도 5년 넘게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경쟁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방사성 폐기물에서 나오는 빛이죠.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물질이 초록색으로 빛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주로 영화나 게임의 영향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시계 문자판이 어둠 속에서 빛났던 건 라듐 때문이 아니라 라듐 위에 칠해진 형광 페인트 때문이었거든요. 라듐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형광 물질을 자극해서 빛을 내는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형광 페인트는 방사선에 의해 점점 분해됩니다. 보통 12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빛나지 않게 되죠. 형광 페인트가 분해되고 나면 방사능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방사성 빛도 있습니다. 방사성 입자가 물이나 유리 같은 투명한 물질을 통과할 때 일종의 광학적 충격파를 만들어내면서 빛을 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체렌코프 방사선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의 물리학자 파벨 체렌코프가 1934년에 발견했습니다. 원자로 노심에서 보이는 특유의 파란 빛이 바로 이것입니다. 입자가 빛보다 빠르게 물질을 통과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행기가 음속을 넘어서면 충격파가 생기는 것처럼 방사성 입자가 물질 안에서의 빛의 속도를 넘어서면 빛의 충격파가 생기는 거죠. 세슘 마너 137 같은 방사성 폐기물은 녹여서 유리와 섞은 다음 단단한 블록으로 만들어서 보관합니다. 이 과정을 유리화라고 부르는데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격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 유리 블록들은 신비로운 파란색으로 빛을 냅니다. 마치 SF 영화에서 나올 법한 모습이죠. 세슘 마이너, 뱀 37의 반감기는 30년이니까 60년이 지나면 원래 방사능의 25%가 남고 120년이 지나면 6.25%가 남습니다. 200년이 지나도 원래 방사능의 1% 정도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빛의 색깔이 방사선의 양이 아니라 입자가 가진 에너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밝기만 줄어들 뿐 여전히 같은 파란색을 유지합니다. 처음엔 밝은 파란색이었다가 점점 어두워지지만 색깔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 콘크리트 저장고 깊숙한 곳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핵폐기물들이 계속해서 희미한 파란 빛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핵폐기물 저장소는 보통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만들어지니까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인류가 만든 마지막 빛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흥미로운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우주시설들은 어떨까요?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주정거장은 지구 대기의 극히 얇은 부분에 의한 저항 때문에 계속해서 고도가 떨어집니다. 주기적으로 로켓 엔진을 분사해서 궤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몇 년 안에 대기권으로 떨어져서 타버리게 됩니다. 인공위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지만 결국 태양풍이나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 전자부품의 고장 등으로 몇십 년 안에 작동을 멈출 것입니다. 심해 연구시설들도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다 깊은 곳의 연구기지나 해저 케이블 중계기들은 특수한 전력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일부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 RTG를 사용하기도 해요. RTG는 방사성 물질의 자연 붕괴열을 전기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연료나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서 수십 년간 작동할 수 있어요. 보이저 우주선도 이 방식으로 40년 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결국 인류가 사라진 후 마지막까지 남을 인공광원을 엄격하게 따져보면 외딴 지역에 잘 관리된 태양광 시설의 LED 표시 등이나 핵폐기물에서 나오는 체렌코프 방사선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양광 조명은 100년 정도, 방사성 폐기물의 빛은 수백 년간 지속될 수 있으니까 결국 승자는 인류가 남긴 가장 위험한 유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남을 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 연구시설의 RTG 전원이나 극지방의 특수한 태양광 시설 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인류가 사라진 후에도 우리가 만든 빛들이 수십 년, 수백 년간 계속 빛나고 있을 거란 건 분명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문명의 흔적이자 동시에 다음 문명을 위한 등대가 될 수도 있겠죠.